이번 보고서는 금호석유, 세아 배틀스, 상용, CNE, 그 다음에 KT, NG입니다. 자, 먼저 금호석유부터 보시면 엔비라텍스, 요게 이제 제자리를 좀 가고 있어요. 코비드19가 이제 세월이 꽤 길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엔비라텍스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900였던 게 2,200, 그리고 다시 1,300까지 떨어지면서 네, 이제 얼마 좀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 과잉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수요는 2,220만 톤인데 21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신규 증설을 보면 규모가 무려 85만 톤에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의 거의 30% 40% 정도가 이미 상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압박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LG화학,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금호석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주력 제품이 약세 사이클을 반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됐고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증가한 수익으로 순차입금 규모를 4,300억으로 줄인 것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가 소폭 상향은 됐습니다. 하지만은 또 그리고 금호석유에는 탄소 배출권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의 이제 사회적 비용 추정치가 1,370억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돈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보고서를 보자면 4분기 영업이익이 4,15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3.6%나 감소했고요. 당연히 시장 기대치는 소폭 하회를 하였고, 비수기 정기 보수 물량 측면에 감소 영향이 있고, 엔비라텍스 전방 수요 둔화에 기인을 하고요. 영업이익률은 19.1%로 타 경쟁 화학 업체 대비해서는 차별적 수치를 기록은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뭐 합성 고무도 마찬가지고, 합성 수지도 마찬가지고, 이 패널 유도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 전부 다 거의 전 항목이 다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다 감소했습니다. 뭐 빠지지 않고 거의 다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맞다고 보고,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28만 원, 여기는 14만 원이거든요. 근데 너무 간격이 커가지고 여긴 또 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주가가 있을 겁니다. 이건 개인의 이 목표 주가를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우선 여기 너무 보수적으로 좀 잡아놓은 것 같고요.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저라면 이거를 한 보수적이니까 28만 원 탄소 배출권도 있고, 저는 한 20만 원, 한 18만 원. 업사이드가 좀 크진 않죠. 업사이드가 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아 배틀스고요. 여기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영업이익이 234억 원, 크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를 했고요.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가 회복을 감안한 것보다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대당 이제 고정 부담금이 좀 커졌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TS강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나 니켈 가격이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부담감이 좀 줬고요. 낮은 기저 영향으로 해서 31%의 연간 성장을 이뤄냈지만 자동차 산업이 부진을 아직도 계속 겪고 있고, 판매량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스프레이드는 전년 대비해서 계속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적 분할을 했고요. 대신에 신설 자회사 IPO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세아홀딩스가 이미 지주사인 가운데 중간 지주사를 등장하는 것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세아홀딩스가 좀 상승한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반전 느낌으로, 네, 해당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포스코랑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죠. 왜냐, 정가는 이사회들이 소집을 해서 바꾸고 승인해서 그냥 가면 되지, 소액 주주들 과연 신경을 쓰겠는가라고 말씀드렸고, 세아베테스는 오히려 이런 것도 없단 말이죠. 구두 약속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약속인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미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네,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알 베티스, 여기도 거의 다 같은 내용이고, 우선 이제 4월 1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비상장 방침을 해야 되고, 또 수소, 전기차, 항공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주환원 정책도 약간 긍정적이라고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시기를 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목표 주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3만원, 여기는 24,000원. 네. 상향 보고서, 여기는 하향 보고서. 네. 좀 애매합니다. 여기는 유지군요. 유지. 네. 자, 그 다음은 쌍용 CNE를 보시면 이 중에서 제일 좀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8.3% 대신에 영업이익은 8.3% 감소했습니다. 자, 16.3% 하회하는 실적을 갖고 왔고요. 원재료의 유연탄 가격이 가파른 상승으로 또 유가의 상승에 따른 운반비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 CNC가 유연탄 장기 옵션 계약과 순환 처리 시설 활용 증가 영향으로 2021년까지 전반적으로 마진 방어는 지속되어 왔으나 옵션 만료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진율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판가 전이로 마진율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환경 부분 중간 지주사격인 그린에코 솔루션을 통해 사업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의 인수로 2022년도 본격 성장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폐합성 수지 사용 증가를 위한 1천억 원, 그 다음에 중간 처리 업체 증설을 위한 5천억 원의 캐펙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멘트는 안정적 성장이고 환경은 알파 성장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이제 보고서지 않나 싶고요. 여기는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12,000원으로 잡아놨고요. 또 여기서는 GTX 연장이라든가 신규 노선 확대 등을 통해서 또 투자 증가, 그 다음에 주택 공급 확대 공약 실현화를 위해서 시멘트 본격 회복이 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KTNG 배당 수익률이 전부인 KTNG가 좀 돼버렸고, 요즘 주가를 좀 안 봤는데 이따 좀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영업이익이 YY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고요. 컨센서스 하회를 했고, 시장치 기대에서 크게 부진을 했는데요. 중단 산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선 상각비와 그 다음에 인센티브 반영을 등을 감안한 펀더멘털 훼손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일수 차이 때문에 내수담배가 매출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수출 담배와 부동산 분야 매출 감소, 그 다음에 일회성 판관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감소를 했습니다. 배당이익은 6% 수준으로 해가지고 은행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강화 이후로 중동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50%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완화가 좀 언제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 지속되는 물가 때문에 담배값 인상 논의가 다시 한번 재차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급됐을 때 굉장히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진지 모르겠으나 판매량 때문에 그랬던 건지, 어쨌든 여기서는 또 이거를 이제 기다림으로 좀 보고 있는 건데, 호재로. 네,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셋째는 리오프닝 속도인데, 이거는 사실 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내수담배 ASP와 KGC 내수 매출 부진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리오프닝 가속화로 인해서 물론 국제선이 회복이 된다면인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시면 여기도 대부분 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중남미 지역이라든가 인니 여기에서 이제 물량 성장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또 좋아 보이고, 또 1분기부터는 이제 마케팅도 가능하고, 또 현재 22개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호석유 일봉이고요. 오늘 5% 떨어졌네요. 오늘 5% 정도 떨어졌고, 네, 그래서 여기는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바닥이 정확하게 찍힐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그래도 배당은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배당의 매력이 조금 어느 정도 있고 경영권 분쟁도 어쨌든 잠식해 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나요? 2014년 네. 네, 뭐 별거 아니네요. 이거는 주가는 별로 관련 없는 거고 이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아 베틸스 네, 오늘 1% 정도 하회를 했고요. 네, 주가 보시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이럴 때 또 이런 기사를 내가지고 네, 좀 좋지 않고 또 세아 베틸스 말고 세아를 좀 쳐보면 네, 세아 제강도 있고요. 세아 홀딩스 오늘 4% 올랐습니다. 세아 제강 홀딩스 4% 올랐고 세아 제강 지주도 있고요. 특수강, 네, 세아 베틸스 이렇게 엮여 있는 회사들인데 네, 세아 베틸스를 또 지주회사로 만드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회사 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세아 홀딩스 한번 보시면 4% 끝에 가서 뚜둑하고 정말 몇 안 되는 그 거래량으로 올라 버렸는데 네, 여기 써 있죠. 네, 세아 홀딩스는 투자 전문 자회사 유상증을 뭐 참여했고 뭐 여러 가지 네, 자회사로서의 또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쌍용 C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거래량은 올랐는지는 몰랐네요. 네, 쌍용 CNC는 오늘 강보합 정도 이거 어제 전날에 이제 하락세를 좀 극복해낸 모습이고 네,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보셔도 약간 박스권에 갇혀있는 느낌 월봉으로는 약간 좀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게 꺾일지 올라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텐데 그나마 영업이익 빼고는 좀 매출액도 괜찮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괜찮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괜찮지 않나 싶고 또 산업 폐기물 이쪽도 같이 이제 인수를 해서 영업을 이제 자회사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면이지 않나 싶고요. 쌍용 CNC 같은 경우에도 지난 매출에 1조 6천억 원, 네,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고, 배당도, 근데 배당이 되게 안 좋네요. 배당을 좀 줄여버렸네요. 여기 보시면 배당이 110원, 1% 시가 배당률 1%,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지 않는 걸 좀 선택을 했고, 좀 아쉽네요. 그 선택들은. 네, 그 선택들은 좀 아쉽고, 그리고 과거에 좀 무리하게 좀 준 느낌은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세아 베티스 상용 CNC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배당을 무시안에게 주는 KTNG 네, 일봉, 주봉, 월봉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매출은 뭐 비슷비슷하고요, 그죠? 네, 현금 배당은 4,800원. 4,800원. 예, 작년과 동일하게 주네요. 예, 배당 수익률 거의 50%에 가까운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KTNG 같은 경우 3년 전부터 급격하게 거의 연초보다 무조건 연 말이 다 내려가는 그런 지금 기조를 띠고 있고 조금이라도 내려가게끔 좀 그러고 있고 지금 여기 거의 뭐 바닥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를 좀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잡힌 것인지 아니면 이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반등을 찍을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잡으셨다면 배당도 받으면서 주가도 차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답답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 여러분 감안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